보니까 가, 나, 다, 라까지 4개가 나와 있네. 그지?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건데 오늘 되면 시간이 되면 내가 2번, 3번을 다 하려 했으나 1시간밖에 안 남은 거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다 따라오시죠?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해라. 그럼 일단 가하고 나하고 묶이는 거네? 맞아? 자, 밑줄 치셔야죠. 옆에 하나 뜨시고 가의 관점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다음 나를 그걸로 설명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의 관점에서 그럼 다의 관점도 찾아야 된다. 그치?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래. 이번에는 나는 설명이었는데 나는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 가로. 맞지? 근데 두 번째 문제는 평가하는 거래요. 평가해서 근거를 제시하래. 그럼 얘들아 평가 봐봐. 설명해라, 평가해라. 지금 두 개잖아. 근데 설명을 해볼게. 뭔가 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는 아이스 음료수분 설명했어요. 평가는요, 맛있어 보이는, 맛없어 보이는 이런 게 평가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됐지? 자, 그래서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설명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 초콜릿 가루 같은 게 들어간 뭐 그런 아이스 음료수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뭐만? 관점만. 가의 관점만. 응? 그 다음 다하고 라에서는 평가하라고 그랬잖아. 맛있어 보이는군 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거가. 응? 그러니까 뭐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든가 시원한 걸 좋아한다든가 이런데 시원한 거나 초콜릿은 다 맛있다. 한마디로 시원한 초콜릿은 맛있다. 근데 얘는 얼음도 들어갔고 초콜릿도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건 맛있겠군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야? 근거를 대고 얘기한 거죠. 또 맛없어 보이는군 이랬어? 그럼 뭐예요? 초콜릿도 쓰고 맛이 없고 아이스도 들어가면 이빨 싫어서 못 먹고 이러니까 얘는 초콜릿 아이스 다 들어있으니까 얘는 맛이 없을 거야. 이해됐어? 근거를 제시해서 평가. 됐어? 뭐 찾아야 되는지 들어가겠는구니? 응. 그럼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아시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가의 관점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뭐 해야 돼? 가의 관점으로 나를 설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다의 관점 찾아야 되고요. 다의 관점이 뭐다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네 번째, 자, 얘로 다의 관점으로 라를 평가. 일반적으로 평가는 어떤 게 있어?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런 식이 있겠죠. 아니면 얘가 어떤 의견이라면 뭐도 돼요?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를 쓰되 여기에 잘 봐라. 이 평가에는 뭐를 넣어라? 긍정이든 부정이든 둘 다. 뭐를 넣어라? 근거를 넣어라. 근거 얘들아. 찬성이나 긍정일 때는 찬성의 근거. 반대나 부정일 때는 부정의 근거. 오케이? 둘 다 써도 되고요. 그죠? 여기는 한 입장을 선택해서 논해라가 아니잖아 지금.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두 개 다 넣어주는 게 더 맞긴 하고요. 자, 글자 수 잘 봐. 600자예요. 이거 두 개 쓰는데 600자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게 한 문제잖아 사실. 그지? 1, 2가 한 문제니까 얘네들이 300자, 얘네들이 300자 이렇게 쓸까? 진짜? 그냥부터 그래. 진짜? 야, 얘를 써야 되는 게 일단 두 개인데 평가해야 되지. 다의 관점 찾아야 되지. 다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해서 그것도 근거까지 써야 돼. 최소한 한 문장 이상은 더 나오지 않겠냐? 그래. 그러면 얘네를 조금 짧게 써야죠. 요거를 뭐 250자, 얘를 350자를 쓰든가, 아니면 뭐 200자, 400자를 쓰든가, 더 가면 안 되고요. 요거 100자, 이거 500자, 이건 안 되고요.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여기를 한 250자? 이 정도로 가는 게 낫겠죠? 자, 1, 2를 묶어서 여기까지를 250자 정도를 쓰고, 그러면 3, 4, 5 여기까지를 350자. 이렇게 쓰면 600자가 되죠. 그렇다고 쌤, 저 글자 수 쫙 지켜야 돼? 그거 아닌 건 알잖아.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지? 자, 내가 이거 단대권은 안 꺼내놨니? 이 답안지를?
여덟 수밖에 없네. 일단 뭐 그냥 원고지니까 여기다 생각하고 하시고요. 자, 밑으로 놓으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봅니다. 잘 따라오세요.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본다. 누가 그렇다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니 얘들아? 아이씨, 안 따라올게요. 다시 잘 따라와. 연필 들고.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봐. 슬래시 해봐. 대시 해봐. 대시. 자, 뭐 한다고? 여기 봐라.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가에서 지금 뭘 했냐면 필요를 기준으로 어떤 필요, 뭐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사회적 분배가 되는 거야. 필요를 기준으로 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이건 뭐야? 다른 조건이죠. 다른 사람이죠. 이해돼야 돼. 다른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거잖아. 얘네는 지금 뭐냐면 얘네들은 에서 끊었죠.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능력과 업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자, 뭐를 한다고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자, 필요가 아니라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거. 분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이건 B라고 해볼게요. A가 B를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야. 라고 본다는 거잖아. 됐지? 알겠지, 연아? 얘네가 볼 때 얘네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래라고 본대. 왜 그런다 그랬어? 왜 그런다고? 그 위에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필요라는 건 사회 전체의 문제지만 능력과 업적이라는 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사회적, 경제적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거야. 누가 돈이 많냐 없냐 이런 걸로도 결정이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 이런 환경의 차이 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첫 줄이야 지금 봐봐.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를 합시다. 사회적 분배를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입장을 뭐라고 한다고? 야, 니네는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라고 한다고. 왜? 능력과 업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부자야. 부자도 집에 금수저야. 금수저인 애는 아무래도 어때요? 엄마가 돈 많이 줘. 뭐 가외도 뭐 막 시켜.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좋은 대학 가.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돈이 없고 어쩌고 이런 게 안 돼.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대학 가기도 성적은 돼.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 필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능력과 업적으로 나누는 상황을 뭐라고? 야, 그건 너무 불공정한 걸 이라고 본다는 거라고. 여기까지 잡았어? 그다음 자, 더욱이 세 번째 줄이야.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가정환경 등 외적 요건에 따라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뭐냐 이거? 이거에 대한 사례잖아. 이거 맞지? 그 다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이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A야 B야? A죠. A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얘들아, 이 주장하는 애들, A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얘네는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자, 얘 A가 주장하는 거, 사회 불평등 완화 플러스 뭐라고?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뭘 해라?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평등이라고요? 무슨 평등? 그렇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 자 이들이 원하는 건 이 A 애들이 원하는 건 기회의 평등 물론 이건 베이스가 돼야 돼. 플러스 뭐도 결과의 평등도 이루어져야 된다. 사회가를 보기 때문에 이 얘네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럼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야?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과 업적을 위주로 분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얘네는 불공정하고 불편하다. 이해됐어요 이거? 자 같은 표시죠.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불공정 불평등이고 또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 기회평등의 결과 이것까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문단이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견해는 A죠. A. 아시죠? A죠. A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뭔지 알죠? 이거. 하지만 개인의 성취 동기와 창의성을 저하시켜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어쨌든 A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A의 관점 나왔죠? 뭔데요? A의 관점 뭐예요? 여기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A의 관점 나왔으니까 찾아야지. 뭐야? 죽어. 얘들아 A의 관점 그 밑에 있는 얘기 중요하지 않잖아. 하지만 이하면 안 중요하잖아 지금. A의 관점 자체는 뭐냐고요?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관점이잖아요. 알겠지 이거는? 잡아낼 수 있겠니? 필요를 기준으로 하자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결국 얘네의 이런 관점은 사회의 뭐요?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또 뭐야? 기회의 평등 플러스 뭐의? 결과의 평등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잖아. 이건 됐어? 너무 친절하지 않니? 친절한 미경씨지 진짜. 다 했잖아. 그래서 나를 설명하라. 그럼 이제 나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나를 봐요. 미국의 흑인 실업률이 2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지난 6일 고용 통계가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조기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노동자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 현상은 한결같지 않다. 이게 뭐라고 지금? 실업률. 얘들아 실업률이 뭔지 알죠? 흑인 실업률 밑줄 쳐야지. 흑인 실업률이 어쨌다는 얘기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대. 그렇다는 얘기는 흑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흑인 실업률에다 일단 밑줄 쳤어. 그래서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네 번째 줄 흑인 실업자 수는 5월, 6월 26만 7천 명이 증가했대. 전체적으로 이런 숫자 자체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30만 명 증가한 실업자 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와우. 그죠? 5월, 6월에 특히 심했다는 얘기래.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건 뭐니? 간단하지? 그 문단 6월 노동 거기 전까지 뭐예요? 흑인 실업률 증가라고만 해놓으면 되죠. 그 다음 6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률은 6%대 상승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백인 실업률은 3분의 1%로 낮아졌대요. 흑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밑줄 쫙 쳐놔야죠. 백인 실업률은
쭉쭉쭉쭉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 한마디로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흑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다. 이거잖아요. 2배 이상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흑인 노동자들은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 분석에 지적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최근 감소한 건 노동시장 전체의 하나의 위험 초기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매체는 평했다. 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지금 그럼 중요한 이하까지는 얘들아 나 지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흑인 실업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다. 이런 거였죠? 그 다음 중요하기야. 흑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탈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추워?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노동 참여율은 그동안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는 한때 15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도달했었다. 그렇지만 고용자 수는 3개월 기준으로 3% 감소했다.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던 거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나? 흑인 중에 노동을 할게요, 저 일할게요는 되게 많은데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얘네들께. 그래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책정하는데 중시되는 백인과 흑인의 실업 격차도 확대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얘들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 백인의 실업률이 이만큼이면 얘네는 이만큼.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대. 그럼 그냥 이것만으로 퉁칠 수 있겠죠. 얘는 알겠니 예원아? 두 번째 거 갈게요. 최근 밑에도 두 번째 줄이죠.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미국 흑인이 종사하고 있는 4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거래요. 맥킨지 파트너 경험 보고서 공동저자인 제이슨 라이트는 현대의 뭐 때문일까? 당연히 뭐 그런 거죠. AI나 이거겠죠? 경제에 존재하는 현대화, 자동화, 글로벌 전환에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 말한대요. 전체 노동력에서 22%의 일자리가 AI 및 자동화로 인해서 밑줄 쳐야죠. 전체 노동력에서 22%의 일자리가 AI 및 자동화로 인해서 까지만 밑줄 쳐도 알겠죠?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저임금으로 대체될 것이지만 미국 흑인 노동력의 사례는 10%포인트 더 높을 거래요. 그만큼 일자리가 더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럼 얘들아 AI나 자동화가 일자리를 많이 뺏어갈 건데 그 뺏어가는 일자리 중에 10개, 예를 들어 10개라면 그 중에 1개가 백인들이 하는 거, 9개가 흑인들이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해됐어? 그만큼 알겠어? 이해 못한 거야? 빨리 말해. 다시 거기 봐봐. 전체 노동력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전체 노동력에서 22%의 일자리가 AI 및 자동화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미국 흑인 노동력의 사례는 10%포인트 더 높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22%가 줄어들 거래, 지금. 알겠죠? AI나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일자리에 22%가 줄어들 건데, 그거에 대한 체감이 누가 더 10%가 높다고요? 흑인이 백인보다 높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가 대체하게 될 일자리가 예를 들어 10개라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백인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고 나머지 그 22%의 거의 90%가 누구 일자리 지금 현재? 흑인들의 일자리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백인하고 흑인도 또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러니까 이 같은 추사는 아무런 대책이나 중재가 없다면 2030년까지 450만 개의 흑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럼 얘들아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까요? 2030년까지 한 45만 개의 백인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됐어? 그다음 AI 중요한 게 AI 및 자동화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인종적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밑줄 하나 쳐놔야지. 인종적 부의 격차 이거 먼저 해야겠나? 얘들아 인종적 부의 격차 여기 뭔가 새로운 거 없니? 인종적 부의 격차. 너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 태어났니? 아니거든. 그지?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아니거든. 뭐 한 거야? 이거잖아 이거. 환경의 차이. 그죠? 나 그냥 태어났더니 나 까매 흑인이야. 어쩔 이거잖아. 그런데 그거 자체로 내가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뭐가 된 거야 지금? 넌 능력이 없는 애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도 연관이 되지 지금 당연히. 알겠니? 그래서 미국의
백인 가구와 흑인 가구 사이의 재산 차이는 92년 이후 5만 4천 달러 증가했다. 그렇게 폭이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지. 흑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학생 부채를 빚이죠. 빚. 이건 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고용차별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진행해왔던 미국의 고용이 뭘 기준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B. 그렇지. 이걸 기준으로 했었구나. 됐어?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가하고 나를.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나의 얘는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AI나 어디 갔어? AI나 자동화로 인해서 뭐가 됐다? 흑인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자, 어디 갔냐 이거. 됐다. AI 자동화 등으로 흑인 일자리 감소가 됐어. 얘들아, 이게 결국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 보자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환경의 차이일 뿐인데 그래서 이걸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얘네들이 이렇게 일자리 더 많이 뺏기게 된 거지. 백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였으니까? 불공정, 불평등한 분배였으니까. 됐어? 요 얘기를 써줘도 되고 또 하나는 보세요. 자,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뭐도 돼야 된다? 결과의 평등도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얘네 미국 사회 흑인과 백인이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됐어 안 됐어? 안 됐네. 그럼 결국 이 나는 뭐라는 얘기야? 결과적 불평등을 야기한 사례가 되겠네? 알겠니? 알겠는 걸까? 그러면 쓸 수 있겠어? 그 다음 다의 관점을 더 찾아보자. 다를 볼게요. 가나는 정리된 거죠 지금? 됐니? 이현현님? 찍으시면 되잖아요. 좀 이따 카메라로. 다 볼게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 말들 알겠나? 밑줄 쳐야지 얘들아. 차별을 극복, 밑줄. 소수자 우대 정책 대시하고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 그거 역시 차별인걸? 이거 말이에요.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이라는 거 받았나요? 받아라. 엄마가 받았다. 엄마가 받았다. 엄마 18만 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엄마 18만 원 얘기하세요. 제가 좀 살기 많거든요. 그럼 10만 원만이라도 받으라고. 니네 엄마가 나 받았다. 자, 그렇게 받았어? 근데 봐봐. 자, 민생지원 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줬어. 거를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뭐까지 줬냐면요. 엄마 뱃속에 애기 태아까지도 이번에 다 줘요. 태아까지도 다 주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이라든가 귀화는 당연하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합법적으로 나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합법적으로 와서 일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건 안 되지. 합법적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6월 18일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간이 맞는 그 비자 기간이 오케이잖아? 그럼 걔네들 안 세줘요. 끝내주죠 우리나라. 참안 세줘. 이 발음 보고. 어쨌거나 하여튼 다 애기도 줘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까지. 어쨌든 다 똑같이 줘요. 좋네요. 그쵸? 근데 나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나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 15만 원 더 줘요. 그러니까 니네 15만 원 받을 때 나 30만 원 받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도 3만 원 더 받는 거야. 서울은 안 줘요. 서울 경기는 10만 원, 15만 원은 끝. 우리는 서울 경기 외곽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3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참고로 5만 원을 더 받아요. 여러분보다 진짜로. 왜냐? 나 횡성이거든. 주소가 횡성으로 돼 있거든요. 횡성은 군이잖아요. 거기는 5만 원. 니네 원주시 3만 원. 서울시 경기도 용인에 있었으면 너 3만 원 못 받아. 경기도까지 안 줘.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뭐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는 나라에서 다달이 돈이 나와요. 그냥 놔두면 죽는 애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 건데 그들은 55만 원이 나와요. 자,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걔네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고
이런데 똑같이 15만 원씩을 주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민생지원금이. 알겠어? 자, 괜찮은 거 같죠? 이 사람은 1,000만 원이나 벌잖아. 얘는 100만 원밖에 못 벌고. 그지? 괜찮은 거 같죠?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알고 봤더니 얘가 돈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지 아들, 딸, 뭐 마누라, 엄마, 아빠 전부 재산을 불러내는 거야. 자기 재산은 빵 이렇게. 그리고 마누라하고도 사실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해놓은 거야.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나라에서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돈이 2,000만 원 버는 애보다 훨씬 많다고요. 근데도 얘 얼마 받아요? 55만 원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누구를 사실 그걸 알게 되면 되게 열받죠. 그쪽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약하다 그래서 돈 없다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준 거에 대해서 어차피 나라 돈은 우리 세금이거든. 그잖아. 그렇게 해서 띄워준 건데 뭐 너 그렇게 가짜로 막 이랬다고? 이런 나쁜 놈. 좀 억울하겠죠, 니네. 안 그래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거야?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가면 아시나요? 그 노약자 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 앉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임신한 여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매 칸에 매 자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많아? 싶어요. 근데 거기 막말로 나 임신 안 했는데 앉기는 조금 그렇잖아. 안 그죠? 좀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난 좀 그래요. 비워놓고 가요. 못 앉겠어요. 임신 안 해도 난 차라리 그 옆에 가서 이러고 앉아요. 기둥 잡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줌마 거기 앉으세요. 이런다고. 아니요. 임신 안 해서 안 돼요. 그리고 나 바닥에 그런 거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봐라. 어느 날 니네가 지하철을 탔어. 임신 안 했잖아. 안 했어. 안 하고 탔는데 자리는 비어있는데 그날 내가 전날 막 밤새고 막 3일 동안 밤새고 일했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허리 끊어질 것 같아. 다리도 부러질 것 같아. 어디 좀 앉아야겠어. 이럴 때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와 미치겠다. 그래 임신한 아줌마 일어나자. 그래서 한 번 앉았다 치자. 그때 사람들이 그러죠. 쟤는 내가 그잖아. 겉보기엔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쟤는 임신도 안 했는데 저는 앉았다. 이럴 수 있죠. 이런 것도 뭐예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소수자 배려 정책이었지만 그게 뭐를 오히려 나 지금 허리 끊어져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죠. 그런 게 역차별 문제라고. 아무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뭐니? 이런 게 바로 배경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를 딱 읽었을 때도 그냥 쭈쭈쭈쭈 읽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 활용해야 된다고. 배경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은 이해되셨죠?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제도나 아까 내가 말한 거 사기치는 사람들 돈 많으면서 어쨌든 그런 제도나 정책이 오히려 상대편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런 이유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밑줄.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 자, 다 나왔네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알겠어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걸 쭉쭉쭉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논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뭐였는데, 다가. 다에 맞춰서 라를 평가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다는 뭐였는데? 지금 뭔데? 나왔잖아.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 이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 정당하다, 안 하다. 두 개가 나오겠죠. 관점이 두 개죠, 그럼 다에서는. 그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안 하다. 이거겠죠? 그러면 얘는 사실은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어쨌든 찬성 반대로 나오겠죠. 그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보세요.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 차별을 받았던 건지 아니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손상된 건 아닌지 노력과 성취에 따른 업적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이거 이해돼요?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도 안 했는데 많이 벌어.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쟁점이 된다. 이건 뭐예요? 그 논란의 쟁점 여부들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지? 나 봐봐. 야,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근데 쟁점이 왜 안 중요하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기 때문이야?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의 관점으로
라를 평가하는 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쟁점은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그래서 자 따라서 어딘지 찾으셨나요? 역차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아까 우리 어디서 나왔어 이거? 분배 정의의 관점 띠리리리리리 가에서 나왔네. 이런 관점에서 소수자 무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소수자 무대 정책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 이거 뭐니? 연아, 긍정의 근거야? 부정의 근거야? 야, 생각 안 할래? 다시. 소수자 무대 정책을 과거에 차별받았던 소수 민족이나 그에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해준다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걸 교정,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잖아. 그럼 소수자 무대 정책을 찬성하는 경우겠어? 반대하는 경우겠어? 찬성! 그래, 그걸 잡아내야 된다고. 밑줄. 소수자 무대 정책 옆에다가 찬성 내지는 긍정이라고 쓰고 그 끝에 줄 차별을 보상 밑줄 차별을 보상 그 다음 과거의 잘못을 교정 밑줄 됐죠? 이게 근거잖아요. 찬성의 근거 맞니? 그 다음 또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 밑줄이죠.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 그 다음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 밑줄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 밑줄 사회적 격차 줄일 수 밑줄 이게 다 뭐야? 소수자 우대 정책의 그렇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 등가 그 정책에 찬성하는 견해 이쪽이잖아. 의 근거잖아. 됐지? 그 다음 한편이니까 당연히 뭐겠니 이번엔? 그러지 보상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그치? 그 후손이라고 그랬잖아. 아닐 수 있고 현재 보상하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과거에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잖아. 한마디로 뭐라?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상받는 사람이나 해주는 사람이. 오케이? 당사자 밑줄 쳐야지.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에다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 밑줄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 손상 또 역차별로 인한 다수 집단의 분노 밑줄 얘네들은 다 뭐예요? 그치 소수자 우대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의 근거겠죠.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 이건 너네가 선택하면 돼. 너는 정당 안정당으로 쓰든가 너는 찬성 반대로 쓰든가 긍정 부정으로 쓰든가 오케이?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정당 그러냐면 그 다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그 소수자 무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자면 이대로 따라가자면 정당하다 그 근거 위에 거 정당하지 않다 그 밑에 거 근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차피 정당한지에 대해서 해라 했지만 이건 뭐야? 소수자 우대 정책에 나는 찬성일세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반대세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찬성하는 견해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거기 있는 걸 쓰면 되죠. 이런 걸 근거로 찬성을 하고 내지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반면 어쩌고 이런 자존감을 손상하고 뭐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면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부정하는 그렇지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끝내주는 거야. 무튼 다는 됐죠? 그럼 다는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요? 소수자 우대 정책 얘들아 이거 여기다 쓸게요. 다 이게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당하다 안하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예, 근거를 들고 있죠. 근거를 띵띵 자 한번 해볼까? 이 근거는 뭐였어요? 긍정의 근거는 뭐였죠? 차별 보상
전에 있었던 차별교사으로 뭐 해요? 과거, 잘못, 교정. 교정은 바로 잡는다는 얘기. 자, 또 뭐라 그랬어? 사회적 약자 처지 개선. 사회적 약자 처지 개선을 통해서는 뭐 한다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 공동선을 실현한다. 자, 또 하나,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 환경이 안 좋은 사람 배려를 해서는 사회적 격차를 줄인대. 진짜 오늘 너무 친절한 미경씨네. 자, 됐죠? 이렇게 였고, 반대의 근거는 뭐였어요? 반대의 근거는 차별을 보상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했던 사람이 차별자, 보상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것과,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알죠? 몰라요? 알죠? 알아 몰라? 자,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뭐지? 정신대 있잖아. 뭐라고 그래? 갑자기 까먹었어요. 무슨 할머니? 소녀상. 아, 왜 저 뭐라 그래? 정신대를 뭐라고 해? 정신대 나쁜 말이고. 단어가 소멸. 그 여자들 그런 거 같은 거 얘들아. 아가. 네? 뭐야? 위안부. 아이씨,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 위안부 할머니들 봐봐.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론 일본인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누구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했던 일본인 A가 있죠. 지금은 A는 죽었고 지금은 B 일본인만 살아있고. 알겠죠? 이런 상황이고, 이 당한 사람은요? 당한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위안부 할머니 한 명밖에 안 살아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다 돌아가시고.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거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만약에 이 할머니들한테 돈을 준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분 한 번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줄까요? 다 죽고 없잖아. 그 후손들, 자식들이나 뭐 손주들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A가 했죠. 피해는 누가 당했어요? 그 할머니들이 당했죠. 근데 지금 주는 것도 누구예요? 같은 일본인일 뿐 다른 사람들이잖아. B잖아요. 그리고 얘도 누구예요? 당한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은 그 후손이잖아요. 뭔지 알겠지? 그 얘기야, 이게. 차별한 사람이나 보상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다는 게 소수자 우대정책, 그러니까 뭐 위안부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로는 쓰일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어? 알겠어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래?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한다.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 손상. 얘들아, 요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내가 그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대요. 방금 내가 얘기했죠. 누구는 15만원 주고, 누구는 35만원, 누구는 55만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종류의 카드를, 물론 이제 자기 신용카드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70% 정도 된다더라. 근데 노인네들이나 핸드폰이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사무소 가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증 주고, 그럼 거기서 표를, 딱지를 줘요. 카드를. 하여튼 그런데 그 카드 색깔이 달랐어요. 빨간색이 일반적인 거. 누구나 다 쓰는 그 15만원짜리 카드가 빨간색. 그리고 뭐가 초록색, 뭐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이제 그걸 살 거 아니야. 뭘 지불할 거 아니야. 이럴 때 파란 카드를 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쟤 기초생활수급자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의 처지를 개선해 주자고 더 많이 준 거잖아. 의도는. 맞죠? 그런데 그 색깔을 구별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색깔을 구별했겠죠. 많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라고요. 괜히 쓰면서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저 파란색이요. 이런 거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그런 게 많죠.
외국 사회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전혀 상관 안 해요. 걔네는 상관 자체를 안 해요. 왜? 남의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많죠.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꼭 가고 싶어서는 한 50% 되겠죠. 나머지 50%는 뭐예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쪽팔리지 말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있잖아 우리나라 분명히 나도 그랬고 있어요 그런 거 이겨내기 쉽지 않죠. 그런 게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분위기 그런 거거든요. 무튼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 손상될 수도 있다. 또 역차별로 인해서 다수 집단의 분노 역차별로 인한 집단의 분노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쟤는 말해주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부터 우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었을 때 하여튼 그랬을 때 걔가 뭐였냐면 의대에 애들 증원을 했어요. 대학에서 의대생을 뽑는 걸 2,000 몇백 명 늘려라. 갑자기. 네가 의대생이에요? 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받죠? 왜 열받을까요? 걔네 입장을 생각해보면 말이야. 어쨌든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치만 난 그거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공부해봤어? 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서울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냥 서울대 가는 것보다 진짜 20배 이상은 더 해야 의대에 갈 수 있어요. 아무 의대나. 남들보다 공부 존나 한 애들이라고요. 진짜 죽을 만큼 한 애들이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죠.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거야? 니네 같으면 하겠어?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만큼 공부하라고요. 그럼. 그래서 의대 딱지 달고 얘기하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런데 뭐라요? 갑자기 몇천 명을 더 뽑겠대요. 그럼 난 뭐 되는 건데? 그 직업의 희소성 때문에 월급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의사를 선택하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한 건데 갑자기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뭐도 없이 막 2천 몇백 명을 뽑는다고? 매해? 미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직업의 희소성이 떨어질 테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국민 입장이 아니라 일단 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의사가 많은 게 좋죠.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고 쉽게 병원이 있을 테니까 가격도 싸질 거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는요. 그럼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했냐고요? 진짜 의대가 다리 하나 자르는 정도의 어려움이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힘든 건데 의사 되기까지가. 근데 애들을 아무 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늘려? 그러면 나 일자리는 난 희소해서 이걸 처음에 선택한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너무 많아지고. 뭔지 알겠어? 그리고 걔네가 원했던 거 그래서 이기적이다 욕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진짜로 원한 건 뭐였냐면요. 최소한 상의는 했어야죠. 나라가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좀 증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 얘기를 했어야죠. 의사협회랑. 그럼 의사들도 무조건 안 돼요! 이랬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지네도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딱 그 필요한 양도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뭐 한 해에 1,000명이 필요하다. 얘네 입장에서는 한 해에 200명이 필요하다.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의견을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한 400명 정도는 합시다. 뭐 이런 게 합의가 돼야죠. 그래서 첫 해 때는 400명, 그 다음에는 뭐 500명, 그 다음은 600명 이런 식으로 뭔가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어떤 업을 대표한 학생이잖아. 무조건 지금 니네 자 이렇게 볼게. 고등학생, 중학생 다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 수업 일수가 191일입니다. 1년에 191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290일로 하겠대요. 100일을 더 늘린대요. 그럼 니네 쉬는 날이 100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너네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야 이번에부터 이거야! 이래버렸어. 어떨 것 같아? 당장 내년에 너 이제 고3이잖아. 내년부터 야 올해부터는 191일이 아니라 291일입니다. 자 이랬어. 그렇대. 갑자기. 어때? 왜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쉬는 날도 너무 없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방학도 없고 안 돼요. 이러겠지. 근데 나만 밀어붙인다? 어떨 것 같아요? 니네끼리 으쌰으쌰 하겠죠. 야 우리도 뭐 좀 해보자. 목소리를 내자. 학교 가지 말자 좋다. 뭐 이런 거라든가 뭐라든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의대도 그랬던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의사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전부 다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니네 둘이 대학을 붙었어. 자 얘네들이 붙었어요. 얘네들이 붙었는데 얘네 지금 의대고요. 작년에 의대 붙은 애고 얘는 다른 과에 붙은 애예요. 그죠? 이랬는데 얘네 둘 다 학교를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다 치자. 학교에 가면 돈을 내야 돼요. 대학에서는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를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하거든요. 그 해에 돈을 안 내잖아? 그러면 이 학교 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퇴학이 되는 거예요. 자퇴라고 하죠. 스스로 학교 그만뒀다. 자퇴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치자. 했어요. 의대가 안 왔잖아요. 돈 안 냈어요. 안 오고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학교에서 끝났다고요. 얘는. 얘도 만약에 얘는 경영학과고 얘가 의대다. 그럼 둘 다 잘렸어요. 맞죠? 맞죠? 다시 회복 안 됩니다. 그게 휴학인 경우엔 가능해요. 돈은 미리 내놓고 내가 요번 학기는 못 다니고 다음 학기에 다닐게. 뭐 어쩔게. 이건 가능해요. 근데 돈 안 냈다니까. 안 내고 안 듣겠다? 이건 자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예 학교하는 빠이 끝난 거라고. 아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올해 자 지금 이 상황이야. 얘네 둘 다 지금 친구야. 얘는 경영학과, 얘는 의대. 작년에 둘 다 학교 그만뒀어. 그죠? 근데 올해 이제 누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의대 이제 이렇게 수습해봐 했겠죠. 안 하고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공공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작년에 학교 그만뒀던 의대생들 전부 다 들어와라.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작년 뭐 8월까지 시간 주고 9월까지 10월까지 안 돌아오면 진짜 니네 제적이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부 다 제적 끝. 정말 안 돼! 였다고. 근데 올 6월에 이재명 되고 나서 7월달에 뭐라 그랬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는 애들은 다 받아준다. 그래서 실제로 87%가 돌아왔어요. 얘네도 안 돌아오면 다시 시험 봐서 또 의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 한번 의대 간 애들 뭐 딴 거 하겠어? 딴 거 하는 애들 몇 프로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다시 가서 다시 와요. 이럴 거 학교에서 받아준다니까 그냥 당연히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요? 자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요. 얘네들도 힘들어요. 해주고요. 난 안 돼요. 나도 할래요. 얘도 왔어? 넌 안 돼. 님한테. 지금 이거예요. 의대생들만. 이런 게 뭐겠니? 역차별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렇잖아. 역차별이잖아요. 얘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왜 소수자만 우대하지? 말도 안 돼. 이거잖아요. 의대라서 그런 게 어딨어. 이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랬다. 그래서 다 해서 지금 얘기한 건 뭐라고? 그래서 요거 정리 다 됐죠? 그 다음 라를 보니까 19일 현지 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근 대학 견학을 추진하는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밴드 지역의 7개 초등학교가 지난 16일 견학 참가 학생을 흑인으로만 제한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자 밑줄 쳐야 되는데 왜 안 따라오고 찍어있어? 대학 견학 밑줄 치고 대학 견학 그 밑에 줄 견학 참가 학생을 흑인으로만 제한. 이게 뭐나? 흑인 애들만 갔대요. 대학 견학을. 그럼 누가 지금 따든 거예요? 흑인이. 그럼 이거 뭐나? 오히려 소수자, 흑인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한 것이 오히려 누구를? 백인을 따만들었잖아요. 역차별해버린 거잖아요.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백인 학생의 학부모는 이중자 때에 따른 언론 인종차별이라며 지역방송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20일 2차 대학 방문 때에는 이를 바로잡을 걸 요청했다. 이번 대학 견학을 기획한 사람은 사우스밴드 지역 학교 흑인 학부모 학생 자치연합의 책임자로 선임된 흑인 데이비드 모스 박사이다. 모스 박사는 흑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점을 들어 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한 행보라며 차별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많은 어린 흑인 학생이 흑인 대학생을 본보기로 삼고 대학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숨어주려고 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대.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콜러는 최근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만을 위한 의도적인 백인 역차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밑줄 쳐야죠. 흑인 학생만을 위한 의도적인 백인 역차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례. 데일리 콜러를 보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베네시아 중학교의 한 흑인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미국의 민권 운동 동영상 자료 밑줄을 보여주고 나서 인종 문제에 관련된 설문지를 내려줬다. 밑줄. 인종 문제에 관한 설문지. 같은 달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오크파크 리버 포리스트 고등학교에서 백인 학생을 배제한 채 오로지 흑인 학생을 위한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는 행사가 열려 주목받기도 했다. 그죠? 다 역차별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라에서는 뭐예요 지금? 자 라를 평가하라고 했는데 일단 라의 내용이 뭐예요? 라의 내용이 오히려 뭐 할 거야? 자 소수 우대 정책의 역차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잖아. 맞니? 그 사례를
얘를 뭐뭐라고 그랬어? 백인은 빼고 흑인만 진행한 거지? 대학 견학. 또 뭐라고? 민권운동 동영상. 민권운동 동영상 보여준 거. 또 인권 문제 설문지 나눠준 거. 인권 문제 설문지 제공한 거. 또 마지막에 뭐?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 행사.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사례로 들어서 오히려 흑인인 소수자 우대를 하는 정책이었지만 얘네가 사실은 뭐가 되고 있어? 오히려 백인 차별이라는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 이거지? 자, 그럼 봐봐. 얘는 문제가 뭐였냐면 3번은 다의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해라. 자, 그랬네. 그러니까 야, 이거 잘 봐봐, 얘들아. 1, 2, 3을 한번 봐볼게요. 1번은 뭐였다고? 이거. 기존의 그 분배 관점이 아니라 뭐로? 필요에 의해서는 분배 관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잖아. 그랬고, 자, 이게 가야 지금. 가는 기존 분배 관점이 아니고, 뭐런 거?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관점. 자, 좋은 점 나쁜 점은 안 쓸게요. 이게 이제 결과의 평등까지도 있는 거였어. 나는 뭐였어? 나는 그래서 뭐가 소수자 우대정책. 나가 소수자 우대정책이 아니었구나. 뭐야? 나는 뭐니 지금? 저 위에 나에서는 흑인이 백인의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높다. 흑인 실업률 높은 거. 뭐 AI나 자동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된다고? 역시 흑인 일자리가 백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된다는 거였지. 그리고 다는 뭐니? 소수자 우대 정책의 정당성. 그러니까 이 우대 정책에 찬성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각각의 근거 나왔고, 라는 뭐 했다고? 실제로 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차별 사례가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얘의 사례네. 맞아? 얘는 얘의 사례네. 맞아? 이렇게 돼 있네.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묶으면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알겠어? 쓸 수 있을까? 600자니까 뭐를? 가나 묶은 걸 250자, 다라 묶은 걸 350자 쯤으로 쓰면 되고요. 아가 카메라로 찍어도 돼, 정민아. 이거 숙제를 해올 거고요. 이걸 좀 쓰는 시간을 좀 보면 좋은데 일단은 쓰게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니 물론 3번 문제 다 못 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냥 한번 볼게요. 문제만. 자, 문제 3번 한번 봐보세요. 문제를 볼게요. 어딘지 알지? 21조. 가나다를 서로 연관지어서 설명하래요.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나요? 그렇게 쓰고, 가는 어쩌고고 나는 어쩌고고 다는 어쩌고다. 그래서 가나다는 어쩌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귀납식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예 뭐 이거보다 점수가 뭐가 더 높냐면 한 번에 먼저 쓰는 거. 가나다를 보면 어쩌고 저쩌고라는 걸 알 수 있다. 가에서는 뭐를 할 수 있고, 나에서는 뭐를 할 수 있고, 다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이게 더 점수가 높은 거. 먼저 써주는 게. 할진 알겠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렇고, 라를 활용해서 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럼 마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왔다는 얘기네. 맞아? 마에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고 그걸 라를 활용해서, 그러면 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어떤 해결 방안이나 문제가 있다는 거네. 문제가 있으면 그럼 그렇게 하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쪽으로 하면 해결 방안이 되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 그래서 가를 봐볼게. 얘는 다 표예요. 보세요. 가부터 보세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래가지고 쭈쭈쭈쭈쭈 나왔죠? 아직 안 읽을 거예요. 넘어가봐. 이렇게 쭈쭈쭈 나왔고요. 나 보세요. 나는 뭐예요? 아, 가부터. 가에 얘들아 뒤에 보니까 뭐부터 아니 넘겨봐. 아, 정연아 넘겨. 아, 거기 위에 봐봐. 이게 아직 가예요. 그 표만 봐보세요. 이 표를 보고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표 봐봐. 자, 얘들아 이럴 때는 딱 그냥 이런 거만 보는 거야. 왼쪽에 연도 봐봐. 19년, 20년, 21년 쭈쭈쭈쭈 넘어가 이렇게 높아지죠? 오른쪽 보세요. 기준금리 보세요. 기준금리가 1.5에서 1.25 올라갔네요. 아니 올라갔다. 떨어졌네요. 맞아요? 떨어지고 더 떨어졌네. 0.75. 이거. 기준금리라는 게 요때는 1.5였잖아. 근데 요때는 1.25 떨어졌잖아. 여기도 또 떨어졌네. 0.75. 또 떨어졌네. 이거. 그러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21년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조금씩 올라가네요. 1이 됐다가 2호가 됐다가 50, 75. 와우. 여기까지 왔잖아 벌써. 그러고는 점점 허벌나게 올라갔네 지금. 그지? 맞아? 계속 올라갔지? 그럼 얘들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뭔지 이해되세요?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9년부터 22년까지 언제를 기점으로 21년을 기점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있다. 요거 일단 잡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뭘까?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의 경제 상태는 어떻게 되며 상승할 때의 경제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물론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읽어보면 표를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나 보세요. 나는 무슨 표야? 나. 코스피가 뭐야? 주식이거든요. 코스피 주식이 19년부터 22년까지 보니까 2198이었다가 2200 어쨌든 쭉쭉쭉 그냥 가라 2800까지 갔다가 2900까지가 어벌나게 높아졌죠. 그랬다가 22년에 뻑 떨어져 버렸네. 그림봐 나봐 쭈르륵 뿅 이렇게 된 거네 지금. 그 다음 아파트 보세요. 위에 아파트 얘도 어때요? 19년부터 22년까지가 어때? 주식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주식하고 똑같이 아파트 매매가 뭔데? 부동산 거래라는 얘기잖아. 부동산 거래가 전국으로 봐봐. 103에서 120, 142 쭈쭈쭈 올라가다가 118 또 떨어졌네. 그러면 뭔가 21년 12월부터 22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22년도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네. 그런 거 잡을 수 있겠어? 그 다음 다 봐봐. 다는 뭐니? 19년 자 신용 거래 이건데요. 19년에 923만 어쩌고였어요. 20년 와우 엄청 커졌네. 뭐야 그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어마무시한 숫자네. 어쨌든 못 읽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엔 더 커졌죠. 앞에만 봐. 23이 됐죠?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에 20에도 16이 됐어요. 뭐 말하는 거니 이거 지금. 그 밑에도 봐. 주택담보대출금 잔액 800 얼마였는데 900 얼마 980 얼마에서 1000까지 넘어갔어요. 뭐 얘기하는 거니? 그 밑에도 볼까? 대출. 자, 두 번째 줄 봐봐. 대출 잔액. 가계 대출 현황의 두 번째 거 봐. 대출 잔액이 19년에는 1622, 20에는 1700, 1800, 1861.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뭐 얘기하는 거 같아? 다는? 뭐가 올라갔지? 자, 연필대로 따라오세요. 나에서는 얘들아, 나에서는 코스피 지수라고 써있죠. 맨 앞에 그 밑에 코스피 지수에다가 밑줄 치고 내진 동그라미 치고 주식이라고 쓰세요. 코스피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파트 매매 이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예요. 부동산 거래. 그럼 얘들아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썼니? 찍었니? 찍었지? 공부만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는 그래프를 분석을 못하면 못 풀거든요. 이 문제들은. 자, 가나다를 아까 연결해서 어쩌고저쩌고 해라 문제가 됐잖아. 근데 일단 나부터 볼게요. 나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가 19년부터 22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19년
2009년부터 22년까지 뭐 했음을 나타내주는 거야? 허벌나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요. 근데 다해 보니까 다해는 뭐예요? 신용거래융자, 융자는 대출입니다. 대출, 그 다음에 집담보, 대출, 이거는 신용대출이라고 해요. 신용대출, 집담보대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도 뭐예요? 대출, 전체 대출 이에요. 얘는 뭐 하고 있어요? 19년부터 22년에 계속 얘도 상승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랬다는 거 봐봐 얘들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사람들이 막 오르니까 투자를 하느라고 뭐 했다는 얘기야? 대출 받고 집 잡혀서 돈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딱 박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죠? 22년에 뽀샥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계속 오르다가 22년에 뽀샥 됐잖아. 근데 얘네는요 어떻게 되고 있어? 22년에 진짜 뭐라 그래, 그 쌍끌인가 영끌인가 뭐 있잖아. 그런 거 끌어가지고 집을 샀어 전부들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출이 이제 막 올라요. 어떻게 돼요? 얘는 떨어지고 주식값이랑 부동산은 떨어지고 진짜 빚내서 샀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겠죠. 다 골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돼? 요런 표인 거예요. 그럼 봐봐. 자, 주식이 어쩌고 얘네가 이래 대출과 이런 거에 관계? 이럴 때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21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어땠어요? 계속 금리 높였었잖아요. 낮췄었구나, 쌀이. 자, 금리를 계속 얘네가 낮췄었어요. 낮추다가 21년 기점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금리를 높였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 이게 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쓰는 게 바로 가나다를 연관해서 써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감이 와? 얘들아, 금리를 내려요. 응?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요.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줘. 왜 이렇게 끈덕끈덕하지? 얘들 아이스크림 먹고 여자들 쏟은 걸 그랬나 보네. 하여튼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랬을 때, 자, 금리가 10%예요. 그러면 나 얼마 이자로 내야 돼? 여기다가 1,000만 원 빌린 거에 1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죠. 맞아? 자, 이렇다고 치자. 근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고 올린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내리거나 올리거나. 자, 내리면 1%로 내렸다 치자. 너무 극과 극이지만 하여튼 그랬다 치고, 얘는 20%로 올렸다 치자. 이렇게는 안 해 원래. 그냥 이랬다 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원래는 100만 원을 내고 있던 사람이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얼마 내요? 그럼 10만 원 내네. 맞아요? 높아졌을 때는 얼마 내요? 200만 원 내야 되네요. 맞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 네가 이제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그래. 금리가 낮을 때 빌릴까요? 높을 때 빌릴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너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낮을 때죠. 금리가 낮아야지. 1%일 때? 그러면 내가 돈 빌릴 일 없어도 일부러 빌리죠. 왜?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1,000만 원 빌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뭘 활용하는 게 훨씬 크겠죠.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낮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은행에서 뭐를 해요?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높아졌어. 야, 한 달에 10만 원 내던 애가 갑자기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200만 원씩 내라 그래봐. 죽지 그러면. 뭔지 이해되지? 이런 거라고? 자, 그럼 봐. 금리가 낮았다는 건 그만큼 살기는 괜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해되세요? 금리가 낮았다는 얘기는 물가도 그다음 높지 않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뭔가를 투자하고 뭐하고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이 뭐한가? 그러니까 먹기 살기 괜찮았다고요. 경기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너무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요? 너무 올라가. 자, 막상 이렇게 1,000만 원에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빚을 내요. 그래가지고 막 20만 원, 30만 원씩 막 먹어요. 먹고 쓰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얼마가 돼? 6만 원, 10만 원, 10만 원짜리가 돼요. 물건이 말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만 원에 사는 걸 20만 원, 30만 원 줘야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뭐가 돼요? 돈이 통화량이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다운 시켜줘야죠 이걸.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아는 거지? 인플레이션. 다운 시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하면 안 빌린다니까? 야, 1,000만 원 빌릴 때 1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200만 원 내야 된대. 안 빌리지 그럼. 안 빌리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경기가 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얘기야. 너무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만큼 상황이 너무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 인플레로. 그래서 21년도부터 얘네가 뭐 하기 시작한 거야? 경기 부양을 하려고 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막차 탄 애들이 누구야? 21년에 집 산 사람들, 진짜 빚내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주식하고 얘네들은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게 우리나라 경우기도 하고. 그 봐봐.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룰루라가 막 주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네가 금리를 딱 이제 얘네도 경기가 저거 되니까 너무 난리 나니까 이걸 뭐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 뚝 떨어지게 됐지. 왜? 돈 빚내서 여기다 투자 안 하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된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때? 이때 신나가지고 계속 오를 줄 알고 신용대출 많이 냈던 사람 집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 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대출금이 허물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얘네 다 망하는 거지 진짜. 다 파산하거나 응? 그렇게 되겠지.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야. 다음 시간에 다시 영어를 해줄게. 아무튼 오늘 숙제는 그래서 어디? 그 두 번째 문제 풀어올 거야. 됐지요? 여기까지.